1983년 12월 4일 아침에 학교 교실은 무척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 돼지띠 해 1983년은 정말이지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소련군에 의해 대한항공기가 격추됐고 미얀마 아웅산에서는 북한이 전두환을 노린 폭탄을 터뜨려 외교 사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시끄러웠던 것은 전날인 12월 3일 밤 제가 살던 도시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다가 잡혔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다대포란 곳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었죠. 생포된 간첩은 2명, 전충남, 이상규라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혀를 깨물지 못하게 재갈을 물린 그들의 모습은 수없이 반복돼 방송됐고 그 생포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식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구독운동장에서 요란하게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안가를 지키는 방위병들이 공비를 때려잡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공비가 올 줄 알고 해안가에는 특수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고도로 훈련된 무장공비를 제압했던 실력은 방위병 아닌 특수부대원들의 것이란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옆집 방위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특수공작원들을 덮치고 팔을 비틀고 무장 해제하는 전광석화를 실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20년 뒤에야 풀렸습니다. 중앙일보 2003년 9월 25일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식 군인 명단에도 없는 특수부대원들은 그해 11월 초부터 이미 해안가로 침투하는 대상을 제압, 생포하는 훈련을 피나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양치질도 하지 못했고 비누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반복한 뒤 그들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소 사용이 금지된 채 갓길에 오줌 넣어가며 도착한 부산에서 그들은 임무를 하달받습니다. 고정 간첩과 접선하는 무장 공비들을 생포하는 것. 당시 스님으로 은신 중이던 고정 간첩이 전향의 비밀을 누설했고 북한 공작원들은 고정 간첩의 유도대로 그물 속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접선 장소는 다대포 해안 근처의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그 키키한 곳에서 숨죽여 간첩들을 기다립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시커먼 그림자 2개가 나타났고 대원들은 둘을 제압하고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대원들 역시 죽은 목숨에 가까웠을 겁니다. 인근에는 공수부대 1개 대대가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향토사단인 53사단 1개 연대가 완전 무장하고 대기 중이었다고 하니까요. 누가 공비인지 누가 특수부대원인지 모를 상황에서 생포 작전이 실패했더라면 특수부대원 역시 벌집이 되어 백사장에 쓰러져 공비 일당으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5년 뒤에 먼 발치에서나마 만났습니다. 생포된 2명 중 1명인 전충남은 당시 대학교 1학년들의 군사교육적인 문무대에 나타나 반공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강연 내용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전충남이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골아떨어져서 강연 후 의례적으로 쳐주는 박수 소리에 깨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문무대에 들어갔던 모 학교 1학년들은 더 과격했던 모양입니다. 전충남이 강연할 때 약간의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새끼 어용이다! 하고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야유도 터져나와서 그렇게 순탄하게 강연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모 학교 1학년 중에 한 명이었던 사촌에게 따르면 강연 후 전충남과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충남은 슬픈 얼굴로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남쪽으로 오고 싶어 왔을 것이며 완전히 노출된 허당 작전의 희생양이 돼 적에게 체포돼 또 다른 인생을 억지로라도 살아내야 했던 그 젊음은 또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북에 남아있을 그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반공 강연을 하고 다니는 그는 북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을까요? 그런데 그를 체포했던 특수부대원들은 북파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즉 스파이 영화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북파되면 대한민국은 그들의 존재를 부인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군인도 아니었고 다대포 작전 이전에도 죽어도 좋다는 서약서를 쓰고 왔다고 하죠. 그들의 선배들 역시 전충남처럼
북한에 투입됐다가 체포되거나 죽어갔겠죠. 남북 평화 무드를 비판하며 과거의 투철한 안보 제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전충남을 비롯한 남파공작원 그리고 그들을 붙잡은 북파공작원들을 생각합니다. 남북 공이 수십 년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침투해 상대방의 목을 따오기도 하고 상대방 진지를 쑥밭으로 만드는 일을 다반사로 했던 끔찍하게 차가운 역사 말입니다. 70년대만 해도 북한 공작원 단 3명이 충청도 해안으로 상륙하여 20만 명의 군 포위망을 뚫고 신출귀몰 하다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휴전선을 넘어간 일을 비롯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출현하여 민간인들을 습격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등산하다가 약촉해다가 휴가 갔다가 간첩의 손에 목숨을 잃는 일이 그렇게 특이하진 않은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다대포 간첩 사건 당시 아버지는 생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홀로 등산 후 하산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간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산간 마을이 몽땅 소개된 상태였습니다. 즉 북한 공작원들이 나타나 비상이 걸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산골 지서의 순경을 만나기까지 수십 분, 아버지는 공포로 미칠 것 같아서 나는 듯이 뛰었고 나중엔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 하셨죠. 수십 년 공포의 세월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 세월이 뭉치고 이겨져서 만들어낸 시멘트들은 참 징그럽게도 거대하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멘트들을 어떻게 깨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데 기껏 그렇게 왔는데 그 시멘트가 약해졌다고 허술하다고 더 덧바르고 쌓으려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서 목숨을 걸고 총을 쏘고 간첩을 서로 보내고 죽고 죽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과연 안보일까요? 과연 그때 우리의 안보는 지금보다 튼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겁났는데 어떻게 안보가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다대포 간첩 침투의 날, 전충남 이상규. 이제는 환갑을 넘었을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 살고 있기를 바라지만요.